안녕하세요. 마을교사 권태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문화 콘텐츠 기획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며 서로 성장하자는 의미에서 교학 상장이라는 사자성어를 생각하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콘텐츠는 매체를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문화 정보나 그 내용물, 그림, 영화, 문화재 등 문화적 성격을 가진 내용물을 멀티미디어 기술을 통하여 산업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음악, 출판, 영화, 게임, 캐릭터 따위의 문화 콘텐츠를 새로 연구하여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학과 개요는 그 사회의 산물은 방송, 문학, 게임, 영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라는 형태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문화 콘텐츠 학과에서는 사회의 산출물들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배우게 되며 이들에 대한 비판 능력도 갖추도록 가르칩니다. 문화라는 폭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진로 역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문학과 사회 현상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필요하고 언어 능력 및 글쓰기 능력과 창작 능력이 필요합니다. 공부하는 주요 교과목은 스토리텔링 실습, 글쓰기, 디지털과 문화 콘텐츠, 그 밖에 영상문화 콘텐츠, 문화 비평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관련 학과는 공간문화 콘텐츠학과, 디지털 문화 콘텐츠 공학과, 문화 커뮤니케이션 학부, 역사문화 콘텐츠학과 등 문화 콘텐츠라는 공통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련 직업으로는 사서, 문화재 보존과 언론인, 연구원, 큐레이터 등이 있는데요. 졸업 후에 진출 분야도 공공기관이나 박물관, 연구소, 언론사, 영화, 드라마 제작 또는 광고 대행 이렇게 다양하게 진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우리 강서구의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 수업의 주제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강서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강서는 이렇게 서울의 서부에 있는 쪽에 김포공항이라고 하는 좀 특수한 교통시설이 있어서 경기도 김포에 속해 있던 강서 양천 지역이 이 영등포구로 처음에는 포함이 됐었어요. 위치 보면 요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한강이 되겠죠. 한강이 내려가서 임진강하고 만나서 황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인접한 강 건너에는 마포구가 있네요. 옆에 양천구입니다. 이렇게 강서구는 역사 기록을 보면 삼국시대에도 우리 지역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고요. 통일신라 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는 공암현으로 불렸습니다. 조선시대의 양천현으로 불렸다가 김포군의 병합 1963년 영등포구에 편입됐는데 그 이후에 목동 신도시가 신시가지가 생기면서 인구가 또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1988년 강서구와 양천구로 나눠지면서 목동, 신정동, 신월동을 떼어서 다시 구를 나누면서 비로소 올 옛 지명인 양천구 지명을 되찾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강서구와 양천구는 서로 형제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양천 향교가 강서구에 있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에 여러 동이 있는데요. 그 동의 이름이 다 이렇게 유래를 살펴보면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옵니다. 오늘의 양천 같이 우리 2교시 때 만들어 볼 양천 팔경첩은 주로 배를 타고 겸재정선 선생이 양천현의 사또였을 때 배를 타고 한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남긴 진경산수화가 되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변화한 곳이 우리 강서구가 되겠죠. 지금은 논이었던 곳이 마곡 신도시로 엄청난 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항공사진을 찍으면 또 큰 변화가 있겠죠. 요즘에 거리를 다니다가 많이 본 그림입니다. 이 국보 216호를 겸재정선 미술관으로 유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캠페인을 했었는데요. 많이 봤을 거예요. 기록하다가 요 현수막 많이 봤죠?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인왕제색도 그림입니다. 네. 그리고 겸재정선하면 또 하나의 국보 제217호 금강전도가 있는데요. 이렇게 금강산 그림이나 인왕제색도 그림이 워낙 유명한 그림이어서 상대적으로 강서구의 진경산수화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강서구의 문화 콘텐츠를 좀 만들어보자 그런 계획을 한 거니까 다행히 겸재정선이 우리 양천현의 사또였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진경산수화를 여러 전 남겼어요. 그 중에 양천 팔경첩이라는 8폭의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 2교시에 미니병풍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 양천구의 옛 지명은 양천이라 그랬죠. 밝은 태양과 냇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고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때까지도 양천 현화의 즉 사또가 일을 했던 그 건물이 면사무소로 쓰여졌었어요. 그런데 그 일대가 개발되면서 지금은 사라진 건물인데 좀 아쉬움이 있죠. 이런 건물이 남아있으면 강서구의 소중한 문화 자산이 됐을 텐데 뭐 다시 요 사진이 남아있으니까 우리 종현 건물을 복원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 공원에 겸재정선의 그림을 활용한 이런 조형물들을 세우고 있는데 좀 늦었긴 했지만 우리 강서구에서 문화 강서를 표방하는 활동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양천 향교역에서 서울식물원 가는 쪽에 자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 공원에 이런 조형물을 잘 설치를 해놨습니다. 양천 팔경은 지금의 합종동에 있는 양화진서부터 시작합니다. 겸재정선이 사또로 부임을 할 때 경복궁 있는 마을에서부터 쭉 뭐 말을 타고 왔겠죠. 그래서 이 양화나루에서 배를 타고 우리 양천 지역까지 왔을 겁니다. 이 그림에도 보이듯이 누에가 머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 같다고 해서 누에잠자에 머리두자를 써서 잠두봉으로 불렸습니다. 흥선대원군의 병인박해 때 천주교도들이 여기서 목배임을 당했다고 해서 지금은 절두산 성지로도 불리는데요. 누에머리봉, 잠두봉이라는 예쁜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는데요. 아주 잘 정비가 되어 있고 또 성당 내에는 박물관도 있고 반나절 탐방 코스로 추천하는 곳입니다. 이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면 우리 역사책에 나오는 훌륭하신 선교사분들이 있고 여기에 모셔져 있고 그 묘비들을 보면 그 역사 이야기나 아주 예술적으로 잘 조형된 그런 작품 수준의 묘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친구들하고 같이 탐방하면 좋겠죠. 거기서 이제 배를 좀 타고 올라오면 선유봉, 양화동에 선유봉이 있는데 이제 강 건너오기 전이죠. 신선이 논이렇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이 선유봉을 고양이산이라고 불렀어요. 원래는 이렇게 봉우리가 있었어요. 사진을 또 볼까요? 선유도를 그린 그림이에요. 고양이가 마치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라 그래서 고양이산, 괭이산이라고도 불렀는데 재밌죠? 그 산을 다 잘라내서 지금은 흔적이 없기 때문에 선유도라고 불립니다. 그 양화동에서 선유도로 넘어가는 다리 위에서 선유교 다리 위에서 우리 요 목동 또 염창동 강서구를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 지나가는 다리는 성산대교겠죠? 바로 여기 끄트머리에 보이는 요 산이 고양이가 있으면 무슨 산이 있을까요? 고양이 앞에 뭐라는 속담이 있죠? 네, 바로 고양이와 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아마 이 만화 영화를 보면서 자라신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은 요즘 유년 시절에 어떤 만화를 보고 보냈을까요? 뭐, 뽀로로? 짱구는 못 말려? 뭐 이제 그런 만화 영화를 본 학생들이 있겠네요. 예전에 인공폭포가 있던 요 야산이 나타막한 산이 지산입니다. 한자어로는 엄지산인데 그냥 마을 사람들은 쉽게 지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 월드컵 대교 주탑이 지나가고 있죠. 사장도라고 합니다. 한강에 이제 처음 설치된 공법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전통 탑의 모양에서 착안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줄을 보니까 검은고나 가야금이 생각나네요. 이 다리를 건너가면 바로 이렇게 하늘공원 밑으로 지나가게 돼 있는데 하늘공원에서 저 상암 월드컵 구장을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거기에서 또 이제 배를 타고 좀 더 올라오면 염창동에 염창산이라고 있었는데요. 이곳에 이수정이라는 멋진 또 정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이곳을 방문을 몇 번 탐방을 해보니까 답사를 해보니까 아마도 요만큼은 다 채석을 해서 사라진 것 같아요. 볼까요? 사진을. 이제 염창이라는 마을 이름은 소금 염자의 창고 창자여서 소금 창고가 있었다는 곳이에요. 이 서해에서 올라오는 소금을 저장해 놨다가 이제 서울에 한성에 공급을 해야 되겠죠. 중요한 소금 창고가 있었다는 의미에서 염창동 마을이 유래했습니다. 동명이 유래했습니다. 지금 겸재 선생의 다른 그림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요 강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아주 가파른 길을 올라가는데 정자가 있는 거 보이죠? 그런데 지금 그쯤 무렵에서 올라가서 보니까 염창산 이쪽에 흔적은 없었어요. 지금 아파트들이
세워져 있고 이 뒤쪽으로 조금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채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골프 연습장이 들어서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도 선생님이 사진을 찍는 그쯤에 그 밑에쯤에 이수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네요. 좀 더 지리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배가 지나가다가 쌀가마니 세금을 거둔 이제 배가 지나가다가 전복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이곳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나가서 쌀가마니를 막 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을 이름이 증미마을이었고 쌀을 건진다란 뜻이에요. 건질 증자에 쌀미자입니다. 증미역이라는 9호선 일반 전동차가 전동차 곡이 쓰는 구간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또 이제 배를 타고 조금 내려오면 소요산이 있는데요. 지금은 소요산이라는 말 잘 안 씁니다. 이것도 역시 선비들이 썼던 말인데 이곳에 탑이 있었다 그래서 그냥 마을 사람들은 탑산이라고 불렀고 또 생긴 모양이 거북이 모양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거북바위라고도 불렀습니다. 한자 말로는 거북구자를 써서 구암이라고 불렀습니다. 요 일대에 이제 허가바위, 공암나루터, 광제암, 허준박물관 등이 있는데요. 겸재정선의 제자였던 김희성이라는 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제자인데 좀 젊어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분이 남긴 같은 제목의 소유정의 그림에 보면 한강 하류 일대의 그 뚝이 쌓기 전에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 지리를 공부하는데 귀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 거북바위 소요산에 탑이 있는 거 보이죠? 요 건너가 이제 염창산 일대인 거로 여겨지고 요 한강 가운데 있는 요 봉우리는 선유봉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작품이 되겠네요. 강서구를 연구하는데 겸재 선생의 작품 중에 공암층탑이라는 같은 곳을 그린 작품도 있습니다. 탑이 있죠? 소요정은 보이지 않네요. 소요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에 이제 나루터가 있었고 내려가면 이렇게 동굴 같은 게 있어서 이곳에서 허씨들이 발상지라고 허가바위라고 부르는데 또는 일설에는 허준 선생이 여기서 동의보감을 집필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뭐 지형상으로 봤을 때 사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일대 어디에선가 움막 같은 것을 짓고 집필 활동을 하시지 않았을까 선생님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황금 덩어리를 강물에 던졌다는 형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던질 투자에 황금 근자가 되겠죠. 탄이라는 거는 이제 물이 막 빠르게 흐르는 그런 강 같은 곳을 탄이라고 하는데 이억년, 이조년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황금보일기를 둘같이했던 형제의 이야기죠. 네, 그 형제 중에 막내가 제일 뛰어났던 것 같아요. 이 조년의 유명한 시조입니다. 이하의 월백하고 운하니 삼경인제 일지춘심을 자귀야 알려만한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봄밤에 어떤 그 감정을 노래한 거로 알려져 있는데 이 조년은 이 억년형 말고 그 위로 형이 3명이 더 있었어요. 우리 집안에 전해오는 이야기로 이 5형제가 모두 다 과거에 급제했다는 아주 일화가 전해오는데 형제들이 다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네요. 일설에는 광주에서 떠내려와서 광주바위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기록을 찾아보니까 여기 이렇게 만화로도 광주바위 이야기로 전설을 해놨는데 선생님이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대동여지도로 유명한 김종호 선생께서 청구도에 우리 동네의 지도를 그리면서 그 바위를 광채라고 써놨어요. 한자로 써 있습니다. 널리 구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광제바위라는 말을 동네 사람들이 이게 어려운 한자 말이니까 그냥 광주바위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돼요. 원래 기록에는 광제암이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고증해 드립니다. 그곳에 허준박물관이 있죠. 네, 안에 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준박물관서부터 지하철 9호선 가양역까지 허준 테마거리라고 잘 조성을 해놨고요. 그 뒤쪽에 영등포 공고까지 가는 길에는 또 동의보감길이라고 해서 허준의 동의보감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해놨습니다. 공암나루까지 가는 길 해놨습니다. 역시 강서구 주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 시내 모든 분들이 탐방을 하고 박물관도 견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화 탐방 코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또 배를 타고 올라오면 가양동에 소학루라는 정자가 있었는데요. 제5경이 되겠습니다. 이유라는 분이 옛 악양로터에 지었다고 하는데요. 이 산을 지금은 궁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역시 이것도 고증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이 산 위에 산신제를 지냈던 성황사가 있는데 그 성황사의 한자를 보면 궁이 아니고 관자입니다. 빗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추측하기에 우리 양천 고성과 강 건너 행주산성이 마치 빗장처럼 경계를 잘하면 한강 하류로부터 올라오는 그 적들을 잘 막아낼 수 있는 아주 군사적으로 중요한 거점이라고 생각해서 혹시 관산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선생님은 그렇게 또 추측을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관산이라는 산 이름을 썼다는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그곳에 일본군들도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산 아래에 땅굴을 파놓기도 했고 그 가까이에 그 위에 조선시대에는 고성이 있다 그랬죠. 고성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 거 보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 그 김희성 화원의 양천현화 작품을 보면 양천현화가 있고 양천향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올라가는 뒷산이 지금 관산, 궁산인데 지금은 이만큼이 다 잘리고 없습니다. 이곳에 일본군이나 미군이 주둔하면서 대공 방어시설, 군사시설을 뒀었는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꼭대기에 초소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중요한 관측기지였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아주 귀중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양천향교에서 저 바라보이는 산이 우장산인데요. 우장산이 이렇게 봉우리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검덕산, 하나는 원당산인데 여기 보이는 마을은 추정컨대 지금의 그 낙천대 아파트 있는 쪽 88 체육센터가 있는데 그쪽 마을이 고충되고 여기는 발산 사거리 쪽에 그 힐스테이트 아파트 뒤쪽으로 추정이 됩니다. 겸재 선생의 그림으로는 겨울 모습이네요. 설평이라는 것이 눈 덮인 평야를 나귀를 타고 간다라는 뜻이니까
겨울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그 발산 일대 좀 높은 건물에 9층에 올라가서 우장산이 보이나 하고 창밖을 봤더니 역시 이렇게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서 우장산에 이렇게 머리 부분만 보이네요. 네, 머리 부분만 이렇게 많이 변했죠. 그래서 동네 어른들은 지금도 여기를 원당사거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산에 소학루 모형을 복원해 놨는데 원래 있던 위치는 아니겠죠? 원래 있던 위치는 아닙니다. 그좀 위에다가 강이 잘 보이는 곳에 지어놓은 건데요. 원래 위치는 좀 더 강에 가까운 쪽에 있었다고 알려드립니다. 네, 양천 향교가 있었다 그랬죠? 양천 향교도 복원되어 있고, 향교는 지금의 국공립 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교육기관이에요. 서울에는 이제 한성에는 성균관, 대학격인 성균관이 있었고, 동서남북으로 4개의 학당이 있었는데, 향교는 원래 지방에 있는 거죠. 근데 경기도에 있다가 서울로 편입됐기 때문에 양천향교는 서울에 있는 유일한 향교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성균관이나 서원이나 향교 이런 데 가면 은행나무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공자님이 제자들하고 은행나무 아래서 같이 공부했다라는 그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은행나무나 또는 향나무, 느티나무 많이 심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강서구에 있는 양천 향교도 봄, 가을로 그 대성전을 개방하는데 가을에는 이게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겸재정선미술관 천천히 관람하면 한 2시간 정도 관람으로 많은 그 작품들을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겸재정선은 많은 강서구의 진경산수화를 남겼는데 종해청조라는 작품이에요. 밀물대에 강물이 밀려 올라가는 소리가 아주 무슨 막 파도 치듯이 들렸나 봐요. 그런 작품이고 남산에서 해가 뜨는 모습입니다. 해가 뜨는 방향으로 봐서 한 4월쯤에 그린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계절에 따라서 해의 높이가 조금씩 다르다고 그 과학자들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소학루에서 달이 뜨는 것을 기다리고 있네요. 저쪽으로 동쪽에서 달이 뜨고 있습니다. 선유봉, 염창산, 소요산, 그 탑산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지금 관산, 궁산입니다. 그 아래에 소학로가 있었네요. 강 건너에 안산에서 저녁 봉화가 올라가는 겁니다. 봉화가 하나니까 좀 평온한 시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큰 변방에 문제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것도 겨울 그림입니다. 우리 그 백성들이 강가에 쌓아놨던 땔감나무를 지고 힘겹게 겨울에 올라가는 지게를 지고 올라가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겸재 선생의 그런 어떤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을 알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여기에서 이제 강을 건너가면 행주산성 가는 길에 제6경 귀례정이 있고 또 그 끄트머리에 낙건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고양시에 속해 있는 곳이에요. 낙건정은 건강하게 즐기며라는 고양수의 식구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행주대교가 지나가면서 이 낙건정 일부가 사라진 것 같아요. 네, 멀리서 본 전체 여기 낙건정, 귀례정 같이 보입니다. 네, 고기잡이 하는 걸 바라보는 거네요.
거기 행주산성이 있는데 행주산성 꼭대기에서 우리 강서구를 바라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 앞에 보이는 다리는 방화대교네요. 방화대교입니다. 권율 장군이 여기서 왜군들을 크게 물리쳐서 임난 3대첩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강을 건너오면 지금의 방화동 개화사인데요. 지금은 약사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서울시 유형문화재 3층 석탑과 석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도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봉수대 터가 있는데 3층 석탑, 석불 이거는 현존하는 겁니다. 봉수대 모형 해놨죠. 이거는 전라남도 순천에서부터 서해안을 따라서 올라오는 거예요. 쭉 올라와서 김포 북성산에서 보내는 것을 요 개화산에서 받아서 어디로 보낼까요? 남산으로 보내는 겁니다. 남산으로. 그러면 이제 중앙정부에서 그걸 확인하겠죠. 풍산 심씨묘역이 있고 심정이라는 대감이 심었다는 구체적으로 누가 심었다는 기록이 있는 나무입니다. 은행나무와 느티나무예요. 동네 분들이 이 나무를 아주 잘 갖고 놓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마을을 탐방할 때 여러분들은 이런 책자나 리플렛이나 또는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들을 잘 모으는 습관을 하다 보면 좋은 역사문화 기획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항상 독서와 또 문화 탐방하는 것을 취미로 하시면서 훌륭한 문화 콘텐츠 기획가가 돼서 우리 한류 문화의 앞장서는 우리 문화 강서 또 문화 대한민국 만드시는데 큰 일꾼이 되기 바랍니다.